자,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요. 우리 정부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먼저 주게 되면 걔들이 알아서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을 해준 게 우리나라 정부였습니다. 외교부였죠.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등을 치고 말았습니다. 박정훈 대령 얘기 먼저 하신다고 하시더니. 아, 깜빡 잊었네요. 그냥 갑시다. 조금 이따 박정훈 대령 얘기도 하기로 하고요. 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으로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도광산이 있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지난 24일에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당초 사도광산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국 유족과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일본 정부 측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등을 문제 삼은 한국 정부가 하루 전 불참을 결정하면서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이 됐는데요.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도식이란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사도광산의 가치를 소개하고 등재를 자축하는 성격이 두드러졌고요. 당연히 강제 동원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한국에서 유족들을 초청을 해서 모아달라 그랬어요. 정부가 광고를 해갖고 사도광산 추도식 가실 분 이걸 모았습니다. 근데 지네가 그러니까 지네가 잘못한 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위한 추도식을 한다고 치면 최소한 거기 참여하실 분들의 경비는 지들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보로 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정부가 모집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경비를 들여서 추도식에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추도식 전문 내용을 받아보니까 사죄와 반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듣는 척도 안 했죠. 그리고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최대한 고위급 간부가 와서 추도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총리가 못 오면 외무성 장관이라도 나와갖고 최소한 양국 관계에 있어서 앙금이 지어 있는 부분이니까 진짜 사과 같지만 사과가 아닌 것 같더라도 사과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뭐를 해줘야 우리도 가서 체면이 쓴다라고 꾸준히 우리 정부가 외교부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요 유네스코 등재를 일본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올 때 지들이 먼저 내건 조건이었어요. 추도식도 하고 추모비도 하고 그에 관련된 강제 동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시물과 그에 대한 사죄도 하겠다라고 지들이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준 거란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쌩깐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갔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도 안 좋은데 특히나 이제 친일 문제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가 이걸 강행해서 참석을 했다 그러면 더 큰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간다고 하는 유족분들은 가는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정부에서 참가를 취소해버린 겁니다. 똥물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냥. 자, 관련해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2015년에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를 할 때 강제동원 역사를 반드시 전시시설에 포함시키겠다고 일본 측이 약속을 했는데 그 전시시설 군함도와 떨어진 도쿄에 만들면서 심지어 강제동원 부분이 쫙 빠졌죠. 그것도 2020년에서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뒤통수를 한번 맞았어요. 그런데
지난 이번에 세계 유산에 또다시 사도광산을 등재시키려고 할 때도 문재인 정부 때 2022년 2월부터 일본 정부가 그걸 준비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갑자기 찬성으로 바뀌어요. 찬성으로 바뀌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전시시설 만들어가지고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추도식을 매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정부의 이야기와 일본 정부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전시시설과 관련해서 강제동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열겠다고 일본 정부가 약속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찬성을 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똑같은 시기에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일본 정부의 약속은 뭐냐면은 그냥 전시시설 만들겠다. 뭘 그다음에 전시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때 전시시설 만들겠다. 어떤 규모로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전시시설 만들게. 두 번째, 조선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냥 사도강산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한일 양국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일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은 전혀 우리 정부가 얘기한 부분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다를 때부터 우리가 2015년에도 뒤통수 맞았는데 이번에도 또 뒤통수 맞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외교부하고 룬 정부가 이거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외교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굴욕 외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얘기 나온 게 딴 게 아니라 우리 정부는 국민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일본 정부를 향해서 저기 차관급이라도 참여를 시켜줘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누구 참여하는데 일본 정부가 끝까지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원래 24일이 추도식이죠. 그러면 22일 날 오후에 외교부가 기자 브리핑이 준비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려고. 22일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계속 안 알려주다가 발표를 빵 하고 해버립니다. 외무성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인데 이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고 뭐 걸그룹 출신이래요. 근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극우 성향의 여자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빵 하고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거 기자 브리핑 했다가 근데 처막했는데 싶어가지고 기자 브리핑을 5분 앞두고 갑자기 취소를 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막 기사에 나왔어요. 난리가 나니까 외교부가 우리 조율 중이야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조율 하나도 안 돼서 그 다음날 바로 토요일 오전에 바로 오후에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불참을 결정했다. 이견 조율이 안 돼서 불참을 결정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외교부가 심지어 일본 측 대표로 누가 나오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그럼 일본 정부를 향해서 공식 항의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공식 항의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불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찍소리도 못했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뭐 행사 왜 안 와? 갑자기 하는다고 그러면 유감이야? 라고 공식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행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매년 추도식 해주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라를 쳤지만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라고 하는 민간단체 행사예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민간단체가 하는 건데 거기에 일본 정부 대표가 가가지고 추도사를 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일본은 이 추도식을 준비할 때부터 처음부터 사죄라든지 또는 애도의 분위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아예 이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외교적 결례 내지는 역사의식이 없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일본 애들이 한국을 무시해서 또는 한국과의 역사를 뒤집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본 전체의 우경화를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안에 있는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도 이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본은 지금 과거를 완전히 비벼버리기 위해서 자국 국민들이 연결돼 있었던 희생 또는 그에 대한 유적들까지도 전부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인이 강제 동원돼갖고 간 거 수백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의 내국인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다 강제 동원을 당했어요.
그래서 군수공장에 가서 돈 못 받고 억지로 일하거나, 진짜로 일본군을 참여하고 가미가제나 여기 잠수 어뢰 같은 거, 이게 자폭 어뢰 같은 거 타고 일본 사람들도 엄청나게 희생을 많이 당했고 거기에 대한 후손들 또는 거기에 대한 유족들 그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하고 연결된 것만 지은 게 아니라 자국민한테 연결되어 있는 이 희생과 유족들도 전부 다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민에 대한 강제 동원 또는 그 강제 징병을 통한 그와 같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옥새라 그래서 멀쩡한 전쟁 중에 포로가 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자결을 시킨 이따위 행위들, 이런 것들 자체도 지들 스스로 줄이고 있는, 없애고 있는, 인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런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한국 외국인 또는 우리뿐만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도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나라에 와 있었던 외국인들, 네덜란드나 유럽인들, 식민지 점령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강제 동원을 하거나 또는 성노예로 팔려갖고 그 피해들을 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본이 다 역사를 다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다 일본의 이와 같은 행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비난에 있어서 가장 강하게 비난을 해야 될 국가는 가장 큰 피해자 옆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강제 합병을 당했던 대한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 짓을 안 하니까 일본이 외교 무대에 나가고서 떳떳한 겁니다. 봐! 제일 큰 한국도 말 안 하잖아. 근데 니들이 얼마나 그랬다고 그래. 지난번에 사과했잖아. 동상 세워줬잖아. 이런 식으로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밀고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저건 역사의식도 없나? 일본에 저렇게 끌려다니는 그 정도 수준에 달한가? 속국인가? 이런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빨리 끌어내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광주지법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인 건데 일단 판결 내용을 보고 과연 이 증액된 위자료를 누가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직권으로 다른 유사소송 인정 금액보다 4배가량 늘려서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부장판사 정영호는 지난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원고 측은 사망자 피해자 1인 기준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재판부가 직권으로 통상의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 1억 원의 4배인 4억 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오히려 이거를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이례적인 판결이긴 하죠. 정말 이 판결을 내린 판사는 정말 정의로운 판사인데, 문제는 미쓰비시가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이거 시간을 질질 끌게 되겠죠. 완성이 되게 되면 그 판결을 바탕으로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의 압류를 걸어야 됩니다. 이미 그랬던 전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나서갖고 제3자 배상을 통해가지고 풀어줘야 된다라는 외교적인, 외교를 앞세워서 국익을 앞세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판정을 내린 선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갖고 사법부가 이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기업에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내에 있는 자산에다 압류를 때렸는데, 이걸 집행을 못하게끔 정부가 나서서 사법부를 맡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판정돼가지고 똑같이 이걸 집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일본 기업이 이거를 그냥 냅두고 보겠어요? 또 일본 정부가 항해갖고 또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집행을 못하게 될 겁니다.
정부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압류를 빨리 진행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모아갖고 그 돈을 대신 주고, 그걸 풀어주고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유리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미쓰비시가 돈이 없겠습니까? 1인당 4억이 없겠어요? 아니면 일본 정부가 그 정도 돈이 없겠습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배상을 진행되는 순간 지네들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과오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전례가 되니까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그 집행을 못하게끔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거고 그 압력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까지도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그 공매를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 압류를 시켜놓고도. 이런 자주권이 없는 일본한테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정부의 태도,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